분노장애, 관계중독은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도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그러셨는데, 일단은 분노장애가 됐던, 관계중독이 됐던, 외상 트라우마가 되었던, 내가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고통스럽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리고 막 극단적인 선택까지 막 오고 가고 있고요. 막 애들이 너무, 이게 굉장히 심각해. 일상생활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됐어.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정신과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라도 약물 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일상을 즉시 그냥 좀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게 정신과 치료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런데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일상이 파괴돼가고 일상이 내 자식기는, 그래서 일단 조금 현실을 살아갈 수, 도저히 현실을 못 견디겠다라고 할 때는 정신과 약물을 처방을 받아서 나름대로 심리를 조금이라도 다운시키는, 물리적으로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용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이제 치료에 관련되는 건 반드시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돼요, 치료는. 안 그러면 불행한 인생 아니면 최악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과 치료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상에서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정신과 치료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심리의 치료들, 외상 트라우마가 됐던, 분노장애든 관계중독이든 그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 다만 정신과 치료는 지금 현재 내가 매우 위험한 상태, 정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나를 잠시 다운시켜서 일상생활은 그나마 해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아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기본적인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서는 정신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너무너무 지금 일상생활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뭐 치료하시는 분들이든 치료를 하기 전이든 일단은 정신과 치료에서 약물 처방을 받아서 나를 조금 안정 있게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운시켜 놔야 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기본적인 걸 할 수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그나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중독이든 분노장애든 그리고 외상 트라우마든 그 치료하면서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씩 회복이 돼 가야 이제 정신과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에 약물을, 이제 물론 그거는 의사랑 상의를 해가면서 조금씩 줄여가고 일정한 기간이, 그래서 치료가 기본적으로 돼서 심리가 안정되면 그때는 약 처방을 끊더라도 아마 그거 정신과 그 의사분이 이제 더 이상 복용 안 하셔도 됩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치료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는 필요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그래도 그나마 일상생활, 그렇다고 치료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심리상담입니다. 심리상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관계중독을 악화시키고 분노장애를 악화시키고 외상 트라우마를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심리상담을 하고 그러면 들어보면 맞아, 그랬구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잠시 편안해집니다. 바로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치료는 내가 지금 일상생활을 못하고 고통을 받고 지금 극단적인 선택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는 필요합니다.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세요라고 제가 권하지만 그렇다고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치료는 별개 문제예요. 심리 상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여러분을 악화시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를 사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치료 관련돼서 상담을 하게 되면 악화되는지 그분들은 모릅니다. 왜? 힐링하는 게 치료인 줄 알아요. 힐링하는 게. 그런데 치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
이게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는 지금 현재의 굉장히 위험한 상태 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나마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신과 치료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우 큰. 그래서 약은 처방을 받은 것을 복용을 지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일상을 합니다.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외상 트라우마, 관계 중독 또는 분노 장애가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는 선택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심리 상담은 무조건 악화됩니다. 무조건. 이미 회복의 개념, 상담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담, 코칭 또는 대처, 해결, 이혼, 소송,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조금 편안해졌다,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본인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하시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배우자의 관계 중독 치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해. 또한 내가 나를 악화시켜 놓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나를 악화시키지 않고 치료를 해서 회복해 놓고 아이들도 회복해 놓고 그래야 바로 배우자가 외도를 한 배우자, 관계 중독에 있는 배우자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내 외상 트라우마 치료 안 되면 배우자는 관계 중독 치료 기회가 없습니다. 파멸됐을 때 기회가 한 번은 옵니다. 근데 파멸되면 인생 끝장났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치료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관계 중독이 있는 사람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비록 외동을 했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신의 관계 중독부터 먼저 치료를 먼저 시작하면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먼저 치료 시작했으니 당신의 외상 트라우마 꼭 치료해야 된대 라고 할 수 있는 치료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외상 트라우마부터 먼저 치료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당신 치료해야 된대. 자기 치료는 안 하고. 그러면 외상 트라우마 갖고 있는 사람이 치료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냐 해서 무슨 거짓말이야. 저러다가 나 편안하게 해놓고 또 외도하려고. 그러면서 치료 안 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나부터 먼저 치료해놓고 상대에게 기회를 줄지 아니면 상대를 설득을 할지는 그 다음에 그래야 가능성이 생겨요.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